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보수 야권 주자의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제 모든 것을 바쳐서 승리를 가져오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서울시민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꺾은 오세훈 후보는 본선에 진출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맞붙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단일화 결과가 길게는 내년 대선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세훈 후보의 승리가 야권에 과연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통상 대선을 앞둔 야권에서는 정계 개편이 활발하게 이뤄지는데요. 정치권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어떤 정당이 주도권을 가질지 궁금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쥐냐, 제3지대인 국민의당이 주도권을 쥐냐에 따라 흐름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도권은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에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중도 우파지대를 시작으로 외연을 넓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 후보는 앞서 자신이 단일화 후보가 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에게 삼고초려해 개혁우파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전략이 성과를 거두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과 손잡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오늘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에서 승리했는데 이게 앞으로 대선까지 이어질 야권발 정계 개편에서 좀 어떤 영향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지금 윤석열 전 총장도 사퇴를 한 상황이고 하니까 안철수로 단일화가 됐더라면 안철수하고 이제 윤석열이 서로 연대를 해서 제3지대 중심으로 해서 정계 개편을 주도해 나가는 이런 그림이 이제 가능했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도 이제 국민의힘 입당 후 출마를 적극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 하지만 그 실효성은 서울시장 선거의 승패에 달려 있습니다. 오 후보가 승리할 경우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 개편은 가속화하겠지만 패배할 경우엔 다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오 후보가 패배하면 다시 제3지대가 부상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선거의 달인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역할론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김 위원장의 임기는 4.7 재보궐선거까지지만 오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긴다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탄생에 기여했던 김 위원장이 내년 대선에서도 역할을 맡게 될지 주목됩니다.